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염 환자분들을 진료한 지가 제가 한 18년이 됐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피부염 환자분들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왜 피부염은 점점점 증가할까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에 대한 그런 조치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왜 점점점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금 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몇몇 질환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거든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스테로이드 사용이랑 관련이 커요. 스테로이드가 나쁘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적게 사용하는 그런 의료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증 이행도가 줄고 있어요. 보통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씀으로써 그 나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성인 아토피로 중증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로이드를 기피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자체에 성인 아토피로 진행되는 비율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나 화폐상습진 이런 환자분들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환자분들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드름도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피부염이 증가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기 전에 피부 장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환자분들이나 의료 현장에서도 피부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만 하면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피부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피부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마치 이거는 똑같아요.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그랬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걸렸대요. 이거 누구나 다 알죠. 면역력이 떨어진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병인지를 알고 싶고 그 치료 방법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건데 면역력이 떨어졌대요. 아, 예. 그쵸. 피부병이 생겼어요.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졌대요. 아, 예.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걸 누가 모르나요? 알죠. 피부 장벽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부 질환이 생겼어요. 그럼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즉 내가 아파요. 그럼 내 건강이 무너진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건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최종적인 장벽이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건데 습진성 질환이나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 무너지게 되겠죠. 진물이 줄줄 흐르니까 당연히 댐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진 그런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피부 장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 장벽에 대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주는 게 피부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즉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건 병명이 아니고 현상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자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 장벽을 보호할 때 뭐를 해요? 보습제를 바르죠. 피부 장벽을 보호하려고 보습제를 많이 바르잖아요. 그죠? 세라마이드가 듬뿍 들어간, 그죠? 오일리한 그런 보습제를 많이 바르라고 티칭을 합니다. 근데 그럼 피부 장벽 보호되나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년 보습제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이 윤택하지 않을 때는 보습제를 쓰기가 어려웠죠. 귀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습제가 널렸죠. 그리고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더 좋은 화장품들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장벽은 더 많이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피부염은 점점점 줄었어야 맞죠. 아토피가 스테로이드 사용과 상관없이도 더 줄어야 되는 건 맞고 지루성 피부염도 더 줄어야 되고 화폐상습진도 더 줄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피부 장벽은 더 튼튼해졌으니까. 그런데 보습제 사용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튼튼해졌지만 피부염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보습제의 무분별한 사용 자체가 피부염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피부 장벽에 보호하는 건 중요한데 그 보호하는 방법이 보습제 사용은 아니란 얘기죠. 차라리 각질층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피부염의 원인이 뭐냐는 걸 아셔야 돼요. 피부염의 원인은 보통 한방적으로 보게 되면 열이거든요. 습열, 풍열, 이런 열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열이 피부에 정체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장부간의 편차를 따져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알레르기입니다.
뭐냐면 무슨 악화인자가 피부에 닿거나 흡입되거나 먹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토피에 안 좋은 과자를 먹었어. 그랬더니 피부가 가려워. 이거 알레르기거든요. 알레르기가 촉발되는 거죠. 근데 과자를 먹었어. 그랬더니 가렵단 말이죠.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 개념은 한방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면역학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알레르겐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가 됨으로써 그죠? 직접적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음식 관리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피부염의 원인은 열, 그리고 알레르기 물질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라고 했죠. 그래서 열이 촉발되는 원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됐을 때 피부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열이 문제겠죠. 화폐상습진도 습열, 즉 체액정체라고 했죠. 체액정체가 되는 건 수분이 정체된 건데 그 수분이 약간 뜨거운 수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습열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접촉성 피부염도 마찬가지고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열과 알레르기의 문제가 결합된 그런 피부질환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열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그죠? 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죠.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죠. 겨울은 짧아지고 있고 즉 온도 상승이 문제입니다. 더운 환경 자체에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피부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조건, 그죠? 그런 조건에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부염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루성 피부염이나 화폐상습진 같은 열에 의한 그런 피부 질환들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했다고 해서 알레르기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더운 환경에서는 아토피가 약간 증가할 수 있겠지만 알레르기가 촉발되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열에 의한 문제들은 지루성 피부염이나 화폐상습진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걸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실내에서의 생활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파트라던가 이런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실내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옛날 한옥 같은 데서 주무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즉 실내 온도가 낮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 자체도 낮게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실내 생활 중에서 단열이 잘 되는 환경, 즉 아파트 같은 데서 거주하게 되면 어때요? 온도가 꾸준하죠. 그래서 온도 편차가 적습니다. 대신 온도가 약간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강아지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견인들이 늘면서 실내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밖에서 살아야 될 강아지들이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부 표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강아지들의 아토피가 굉장히 증가하는 겁니다. 더운 환경에서 피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피부 표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 자체도 즉 따뜻한 실내 온도에 의한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피부에서 열 발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섭취입니다. 음식 섭취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라던가 가공식품을 많이 사 먹게 되겠죠. 그죠? 배달 음식을 많이 해 먹잖아요. 그럼으로써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음식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그죠? 그리고 매운 음식 같은 그런 자극적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사 먹는 음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스턴트라던가 라면 같은 이런 가공식품들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술 같은 걸 많이 섭취하는 그런 조건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면 피부염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열에 의한 문제들, 그 관리, 그리고 생활관리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많이 쓰는 관계들은 피부염을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줄이는 그런 원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너무너무 많이 바른다고 해서 피부염은 주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의 인식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이.